대학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관문을 거쳐야 하죠.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컨택, 면담,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까지 이 치열한 관문들을 모두 통과하시고 대학원 합격하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일단 원하는 대학원에 합격하셨다면 처음에는 굉장히 들뜨고 설레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문득 앞으로의 대학원 생활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학부와 다른 학교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아진 만큼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본인만의 방법으로 휴식을 하지만 휴식도 하루 이틀이죠. 마냥 계속 쉬고 있자니 자꾸 앞날이 걱정돼서 뭐라도 하긴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제 대학원 첫 학기를 마친 저 입장에서 이건 미리 하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 몇 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너무 뻔한가요? 하지만 저는 첫 학기 내내 제가 조금만 더 영어를 잘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제일 컸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어 공부는 논문을 읽기 위한 기초적인 읽기에 대한 학습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어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논문 읽기의 경우 처음에는 연구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한참을 헤매게 되지만 어느 정도 연구 지식이 갖추어지면 읽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듣기와 말하기는 단기간에 잘해지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듣기의 경우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면서 공부한 토익이나 탭스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말하기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수점이나 분수, 화학식을 영어로 말해본 적이 있나요? 2분의 1을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화학식 Li2O2를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연구 관련 내용을 영어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만큼 생각하기도 어렵고 생각을 영어로 입박내는 것은 정말 어렵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논문 한 편을 제대로 읽은 뒤 여러 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논문에서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읽으면서 입에 익숙해지는 것만큼 연구 발표 실력이 빨리 느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첫 영어 발표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발표를 정말 망쳤는데요. 얼마 전에 신년 연구계획 발표할 때는 큰 문제 없이 잘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단기간에 영어 말하기 실력이 늘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주기적으로 논문을 소리내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아무 영어로 된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게 영어 논문이라면 뭔가 어색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주 논문을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 대학원 입학 한 달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매일 논문을 소리내서 읽을 겁니다. 가장 적은 시행착오로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이론에 기반하여 가설을 세운 후 실험을 설계한 뒤 실험 결과를 가설과 비교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이론적 지식이 풍부할수록 더 좋은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실험 결과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론적 지식은 단기간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연구 분야에 사용되는 그래프에 대한 공부를 해서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물론 논문에서도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논문의 내용을 보지 않고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나의 생각이 논문의 저자가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서 논문을 읽는 것이죠. 제가 연구하는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그래프들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CV라 불리는 사이클릭 볼타메트리가 있죠. 제가 이번 학기에 느낀 것은 논문의 저자가 말하는 그래프의 해석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논문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읽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주관으로 그래프를 평가할 수 있어야 논문을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전공 지식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보다 전공 서적 또는 학부 때 배운 자료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연구 분야에 사용되는 그래프에 대한 부분만 골라서 다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대학원 입학 후 첫 2달을 좀 더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입학할 때가 되셨다면 나이는 아마 20대 중후반 또는 그 이상이실 겁니다. 대학생 때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신경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안 가지셨을 텐데 이제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셨으니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태생이 튼튼하게 태어난 편이라 감기조차 잘 안 걸리는 편이어서 건강에는 정말 무관심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름 대학원 1년 전부터 매일 팔굽혀펴기를 200개씩 하면서 몸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부터 밖에 잘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비타민 D가 정상 수치의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검사를 받고 보니 혈압이나 혈당도 위험 전 단계였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제 몸 상태에 잘 몰랐는데 입학 전 여유가 있을 때 건강검진을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학생 때 알게 된 친구들과 연락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타 대학원으로, 특히 다른 지역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학교 내에 연구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인사할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과 비슷한 분야를 공부한 대학교 친구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실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연구에 대한 또는 연구실 생활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다른 대학원이라도 대학원에 진학한 친구가 있다면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죠. 저는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제가 힘들 때 저희 주변 분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대학원 첫 학기를 마친 제가 대학원 입학 전 했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즐길 수 있을 만큼 미련 없이 놀다가 오는 것이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마음껏 즐기라는 건 크게 와닿지가 않는 조언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아직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대학원 진학이 가까워질수록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어떤 말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오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